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주간보센터 창업 투자 대비 수익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그 추가 과정으로 주간보 창업 시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주간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픈 초기부터 집기, 비품, 인테리어, 차량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야 할 물건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소모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받은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주는 본인 부담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알뜰하게 정말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어느 다른 그 공단이나 어르신들이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같은 돈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다른 기간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보호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는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그 경비들이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을 생색을 내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고정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여러분들 인건비 지출 비율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시죠? 주간보호센터 20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은 48.3%입니다. 공단에서 주는 돈, 보호자나 어르신이 주는 돈의 48.3% 이상을 급여, 사대보험, 퇴직금 등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비율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설장,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의 인건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48.3%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주간보호센터를 투자하실 때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시설장님은 기관 행정, 수급자 상담, 영업,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누군가는 최저임금이면 된다. 누군가는 250만 원이다. 누군가는 300만 원이다. 누군가는 500만 원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솔직히 300만 원 정도는 그 정도는 근접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요. 물론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300 정도로만 잡겠습니다. 자, 사무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포함되지 않는 인력들이요.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2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무원이 없죠. 제가 따로 25인 미만 주간보호센터는 따로 다룰게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사무원이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원은 경영관리, 행정, 보조 등을 주로 합니다. 얼마 정도의 월급이 그 인건비가 금액이 적정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계산이기 때문에 업계 초임 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초임으로 주시니까요. 대신 식대를 10만 원을 추가해서 21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원 어떨까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뽑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산을 위한 것이니까 최저임금에다 식대 10만 원 포함해서 212만 원만 한번 잡아볼게요. 보조원하고 운전원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조원, 운전원이 같은 말이거든요. 예, 사실은 4시간만 뽑아도 하루 4시간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시간 이상 6일 이상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66, 36시간인데 그냥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플러스 식대 10만원만 잡아서 212만원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4명의 인력 모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잡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합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서 최저로 잡았어요. 4명의 최저급여를 합쳐보니까 936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건 급여만이니까 사대보험, 회사분 사대보험을 약 10% 계산하면 93만 원, 퇴직금은 12분의 1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78만 원으로 총 1107만 원. 25인 시설,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1107만 원 기본 나갑니다. 게다가 식사하는 분이 5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영양사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저는 그냥 1107만 원만
4명에 대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4등급 어르신 한 분이 8시간 이상 26일을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면 53,580원씩 139만원쯤 됩니다. 30명 기준으로 26일 모두 이용한다면, 모두 4등급이라고 쳤을 때 4,170만원이 들어오니까 1,107만원은 4,170만원에 26.54% 수준입니다. 직접 인건비 48.3%를 합산하면 74.84%죠. 50명 기준이라면 들어오는 돈은 6,950만원, 139만원씩, 1,107만원은 6,950만원에 15.92%. 요양보 선생님 같이 그 직접 인건비 48.3%를 더하면 64.22%. 70명 이상 기준이라면 들어오는 돈은 4등급 기준으로 9,730만원, 1,107만원은 9,730만원에 11.37%, 직접 인건비 합산 시 59.67%, 100명 기준이라면 들어오는 돈은 1억 3,900만원, 139만원씩, 1,107만원은 1억 3,900만원에 7.96%, 직접 인건비 합산 시에 56.26%가 인건비 퍼센트가 될 겁니다. 계산이 되시죠? 26인 시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들어오는 돈은 139만원씩 26명 3,614만원, 간접 인건비 비율은 30.63%, 직접 인건비 비율은 48.3%, 78.93%가 인건비 비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표님에게는 아직 지출할 비용이 아직 임대료, 홍보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휴지 같은 돈을 쓰는 수용기간 경비, 차량비, 보험료, 세금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주간보호 창업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지출이 뭐다? 인건비다. 인건비 지출비의 인건비 48.3%가 아니고 시설장 급여, 간접 인건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건비다. 인건비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작은 기관을 하셔야 된다. 큰 기관을 하셔야 된다. 규모는 거거익선이다. 그래야지 인건비 퍼센트가 낮아진다라는 결론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세요.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